최근에 이제 살을 많이 뺐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이게 살을 빼고 나니까 다이어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식단이 80%고 운동이 한 20%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운동에 많이 포커스를 뒀다면 요즘에는 이제 식단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식단에 대해서 단탄지 뭐 중요한 거 많이 알고 있고 본인들 이제 다이어트 식단을 올릴 때 단백질, 뭐 탄수화물, 지방 몇 그램씩 이렇게 먹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식단을 해야 살이 빠지고 어떤 식단을 해야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균형 잡힌 식단은 꼭 다이어트를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사실 다이어트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살을 뺀다라는 표현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답은 다이어트의 그 뜻은 식습관이에요. 식습관. 식습관을 잘 하면 사실 다이어트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식습관을 잘 한다는 의미가 뭐냐. 나중에 하버드에서 나온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올 텐데, 하버드 대학 음식 피라미드라는 거를 꼭 검색해서 보면 거기에 이제 피라미드에 제일 밑에 많이 할 거, 점점점 조금만 해야 되는 그렇게 형태로 피라미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이렇게 먹어야 건강한 식습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밑에는 당연히 운동이 깔려있고 그 위에는 이제 뭐 곡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맨 위에는 이제 붉은 육류와 뭐 이런 짠 과자, 단 음료 이런 것들을 가장 적게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이제 맨 위에 있는 그런 피라미드인데, 그런 피라미드에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먹으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잘 배합해서 먹고, 그 다음에 데리도 조금 있어. 왜냐면 어느 정도 칼슘이나 비타민 D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위에 해가지고 피라미드가 딱 있는데 거기에 볼 때 같이 나오는 healthy plating이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 접시에 몇 퍼센트를 어떤 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그게 나와 있거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의 반 정도는 야채 과일. 플레이트에 내 접시에 반 정도는 이제 과일과 야채로 주로 먹고, 그 다음에 4분의 1은 양질의 단백질. 단백질이라고 해서 뭐 돈가스는 양질의 단백질로 할 수 없고, 정말 건강하고 우리 몸에 린한 단백질. 그래서 고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백질 하면 고기를 많이 생각하잖아. 근데 이제 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이 많은 부위가 있고 지방이 적은 부위가 있어. 그래서 삼겹살보다는 등심을 뭐 이런 식으로, 뭐 닭도 닭 껍질 위주에 있는 그런 기름 많은 부위보다는 이제 뭐 닭가슴살이든 이런 식으로 고기조차도 우리 또 식물성 단백질 중요하니까 단백질을 그렇게 4분의 1 정도 플레이트에 가져가고, 나머지 4분의 1이 이제 탄수화물인데 이제 건강한 탄수화물. 혈당을 높이지 않고 이제 브라운 전곡류 같은 곡류로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팅 그림이 있어. 피라미드를 잘 보면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반대? 우리 식습관이 보통 그 반대다. 피라미드를 거꾸로 놓으면은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같이 제일 많고, 라면에 밥 말아 먹으니까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제일 많고, 그쵸, 이제 맞죠. 고기 주로 많이 먹고, 그리고 음료수, 달콤한 음료수, 요거트도 그렇고, 뭐든지 좀 단 음식들 많이 먹고, 운동 잘 안 하고, 거의 반대로 이 피라미드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잘 피라미드에 있는 것처럼 잘 챙겨 먹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추가적으로 섭취해야 된다고, 매일매일 섭취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아무리 잘 먹어도 비타민,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뭐야? 비타민, 미네랄이 하는 역할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다이어트와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 분해시키고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일을 해. 라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식단을 잘 했는데도
그렇게 하면 그 종합 비타민을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음식으로 당연히 우리가 가장 사실 좋은 거는 모든 영양소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음식으로 채우기에는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 우리가 하루에 먹는 식단으로는 그 음식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다 채우기가 사실은 너무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얘기하듯 추가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거를 권하고 있고, 요즘 우리가 먹는 야채나 과일이 50년 전에 야채와 과일이랑 다르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 네, 많이 토양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맞아. 그만큼 그 영양소를 많이 잃은 상태의 그 과일과 야채를 먹게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야채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매 끼니를 한 접시에 반을 채워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가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매 끼, 그러니까 세 끼 다 그렇게 먹기에는 사실 맞아.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이 라이프 패턴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해.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거를 권하고 있지. 제가 식단을 그렇게 좀 열심히는 사실 안 했지만, 식단도 하면서, 저는 이제 리셋 프로그램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살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 리셋 프로그램에 어떤 게 정확하게 저를 그렇게 에너지도 많이 실어주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면서 근육을 올리고, 그리고 체지방을 낮추고, 수분도 올리는 그런 건강한 몸을 만들게 해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음식을 일단 줄이는 거, 뭐 탄수화물 줄이는 거, 칼로리 줄이는 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걸 잘 대사하고 소화 흡수해서 마지막에 이 영양분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해야 돼. 그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이게 우리가 힘이 나게 에너지 있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건데, 대사 과정 속에서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이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면 그게 결국은 우리 몸에 다시 저장이 되어서 그래서 살이 찌는 거거든. 이 종합 비타민이 다이어트나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가 아무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먹어도 얘가 제대로 대사되지 않으면 살이 찌는 건데, 이 대사시켜주는 과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비타민 미네랄이야.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이 섭취된 사람은 내가 지금 같은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나는 추가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내 몸에서 충분히 대사시키고 소화하고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나는 먹은 영양소를 그대로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반면에 나랑 같이 먹었던 친구는 종합 비타민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 왜냐?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것들이 먹은 영양소가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어떤 사람은 다 대사시키고 다 에너지로 써서 그 시간 동안 에너지가 많이 나는 그런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피곤해. 그리고 주저앉고 계속 쉬고 싶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미네랄, 종합 비타민이 정말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지. 그래서 심지어 내가 아시는 분은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은 평소에 먹어야 되는 종합 비타민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드셨어. 그만큼 빨리 대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그쵸.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비타민을 원래 먹어야 되는 적정량보다 더 많이 드신다는 그분. 만약에 유사나 헬스팩이 아니라 다른 이제 영양제를 혹시 드셨을 경우에, 좀 질이 좋지 않은 종합 비타민을 드셨을 경우에 그렇게 과도하게 섭취를 하시는 게 괜찮으셨을까요? 괜찮지 않겠지. 네.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을 드실 때 정말 종합 비타민을 드셔라라고 내가 정말 많이 권하거든. 이렇게 단품으로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이렇게 사지 말고 종합 비타민 형태로 드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가지고 있는 배합이 너무 중요해. 어떤 영양소가 어떤 비율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한 영양소가 한 영양소를 잡아먹기도 하고 이 영양소가 충분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정말 어떤 영양제를 섭취하느냐, 똑같은 종합 비타민을 먹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이야. 맞아요. 저도 많이들 얘기하시는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으면 뭐 간에 안 좋다, 뭐 나중에 절충이 돼서 뭐 어차피 다 배출이 돼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약간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어떤 영양제를 먹는지, 내가 먹고 있는 브랜드가 정말 잘 만들어진 영양제인지를 꼭 확인하고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그냥 소변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생각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몸에 비타민 C가 1000이 있어야 된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내 몸에 1000이 있어야 되는데 내 몸에 500이 있는지 300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 차라리 내 몸에 500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1000을 먹어서 1500이 돼서 500이 버려질지언정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몸이 어떤 컨디션인지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컨디션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내 몸에 얼만큼이 필요한지를 체크해서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상황선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까지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라는 상황선 아래라면 그 아래라면 내가 내 몸이 1000이어도 내가 1000을 먹어도 괜찮단 말이야. 2000이 되더라도 괜찮은 그 상황선이 있어. 그래서 그 상황선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비타민 회사 자체가 이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어서 뭐 연구도 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 어떤 밸런스를 만들어줘야 흡수율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충분하게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지.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저랑 제 동생이랑 이제 같은 집에서 자랐고, 거의 비슷한 양을 먹었는데, 제 동생은 정말 엄청 말랐고, 저는 약간 항상 늘 통통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본인 개별 신체적인 조건의 차이도 있겠지만 동생이 갖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걸 잘 섭취하는 그런 습관도 많은 작용을 했었겠네요. 같은 양을 먹어도 동생은 그걸 대사를 시켜서 잘 에너지로 변환을 잘 했을 테고 저는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그게 이제 몸에 이제 쌓여서 이제 그게 지방으로 변화를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다르고 내가 먹는 것을 내 몸이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도 사실 다 달라. 그래서 왜 너가 말한 것처럼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고기를 좋아하고 사실 어렸을 때는 야채를 정말 안 먹고 거의 매일 고기만 먹었는데 철분이 그렇게 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피 검사를 하면 철분 수치가 낮다. 나는 고기를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어떻게 철분이 낮을 수 있지? 항상 의문이었거든. 근데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너는 그냥 몸에서 철분을 잘 흡수를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플리멘트로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때 느꼈지. 내가 먹는다고 다 그게 내 몸에서 영양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건 몸 이 컨디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다 흡수가 잘 되고 잘 일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그때 다시 알게 되었지.